자, 합시다. 일단 오늘 하는 게 책에 따로 내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정확하게 수학 하에 가면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어차피 할 내용인데 한번 좀 여러 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땡겨서 한번 수업을 할 거고요. 그 수학 하에도 없는 내용까지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마찬가지로 두 번 설명을 해줬는데도 애들이 아무래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까먹어 당연히. 까먹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고등학생 때 얘기가 되겠죠. 그때 문제 풀이 할 때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손도 못 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험 본 적이 없어. 노트로 시험 본 적이 없는데 이 단어만큼은 그렇게 좀 할 거야. 도형 평행 이동이랑 포함해서.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번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죠. 그러면 점이 됐건 그래프가 됐건 특정 어떤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 거지. 이동을 시킨 거지. 평행 이동이냐 대칭 이동이냐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하는 건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고삼수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동이 아니야. 그 자체를 감상해 볼래, 분석해 볼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일단 오늘 하는 것의 최종 결론을 보자면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지만 제일 일단 중요한 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나와 있으면 식이겠지 뭐.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내가 오늘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통 그래프예요. 그래프. 증명 과정의 그래프,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된다. 알겠니? 자, 저번에 도형이동 하듯이 하나씩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자, 이거 오늘 쓰는 게 다 수학적인 용어예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 수학적인 정의다. 자, 시작은 항상 그래프예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좌표표면에 있었을 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증가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x좌표가 a고 x좌표가 b인 어떤 두 점을 딱 골라. 그럼 그것에 대응하는 얘를 fx라는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 녀석에 해당하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함수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fa랑 fb라고 써도 되겠지. 자, 일단 오늘 하는 거 되게 집중해서 듣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사실 이건 20번 넘게 봐야 돼. 그것도 부족해 사실. 정말 딱 보자마자 눈에 확 띌 정도로 정말 기계화가 돼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컨셉은 이해만 하면 돼. 이 공식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과정만 이해하면 돼. 알겠죠?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러면 확인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보면은 이게 x축이잖아. 그럼 a 값하고 b 값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큰데 그거에 해당했을 때 함수 값들이 fa랑 fb지. 야, 근데 함수 값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b가 fb가 더 크지. 자, 그러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x 값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데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누가 커? B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수학자들이 정리한 증가함수라는 것의 정의야.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과 한 몸으로 외워야 돼. 자, 쉽게 생각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제 증가함수. 자, 그럼 감소함수는 느낌상 반대야. 자, 그럼 감소함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증가라고 불렀냐면 x가 커지지.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함수값 y값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마치 우리 직선했을 때 기울기 양수인 직선 같은 거야.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자, 그러면 감소함수는 뭐겠어? x가 커지는데 x가 점점 커지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y값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불러. 그럼 쟤랑 표현 방식이 똑같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얘가 fa가 될 것이고 얘가 fb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a랑 b랑 비교했을 때에는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 문제 없지.
근데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들끼리를 비교를 해보면 반대로 FA가 더 크죠.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고동우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지. 언제? 감수함수일 때. 이게 감수함수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노란색 줄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점점 이제 문제를 니네가 경험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보면은 일단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정체모를 그래프가 보통은 문제에 안 주어져 있어. 식으로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보고 니네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수함수는 점점 줄어드는 애구나 라는 것까지는 해석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잘 들어라. 장난 그만 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너무 쉬워. 여기서부터가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증가함수와 감수함수 다 수학적인 용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할 게 우함수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일부 선생님들이란 책에는 좀 다른 용어를 쓰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우함수를 뭐라고요? 좌함수? 그리고 오는 우가 아니야. 아니야? 소우? 닭 개냐? 개함수냐? 무함수? 자, 무함수하고 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명한 자, 얘도 다른 의미로 있어. 내가 쓰진 않을 거야. 다른 선생님들이 쓰니까 니네 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것만 나. 무함수는 보통 짝함수라고 해요. 짝수할 때 써요. 얘는 호람수. 나는 이렇게 안 부를 거야. 여기서의 호라고 짝은 식에서의 차수를 뜻하는 거야. 차수 있잖아. x의 제곱, x의 세제곱, 숫자. 그 차수가 짝수일 때 짝함수, 홀수일 때 호람수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함수, 비함수가 얘네들이 세트야. 자, 그럼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함수 먼저 얘기해볼게요. 항상 시작은 그래프예요. 자, 그럼 우함수가 니네가 이미 경험을 했던 녀석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것도 얘기할 거야. 자, 얘가 y축이다.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자, 2차 함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래로 블록인데, 예를 들어서 0,1이 꼭지점인 아래로 블록 그래프라고 해보자. 그럼 니네는 무리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니? 당연하죠. 네, 1에 국한되지 말고 기준이 이 녀석은 대칭축이 누구예요? y축이지.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라는 거잖아. 얘를 2차 함수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준이 되는 축이 y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연한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집중해. 장난치지 말고 오늘 하는 거 니네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x, 자 예를 들어서 x칸 떨어져 있는 어떤 숫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 양수죠. 그럼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존재하겠지. 근데 이 x랑 반대 방향, 데칼코마니를 했어. 반대로 이렇게 돌렸어. 그러면 칸수는 똑같이 x칸이지만 좌표는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전체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대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x 숫자 포함해서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만나겠죠. 당연하지. 그럼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누구랑 만나냐면 x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너무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그럼 일단 우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y축 기준 대칭인 녀석. 자,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돼. 우리 도형의 이동 때 y축 대칭 이동을 공부했지. 근데 그건 이동을 시킨 거고 얘는 이동을 시킨 게 아니야. 지 스스로야. 스스로 대칭인 거야. 알겠냐? 대칭 이동이 아니라 지 스스로 대칭 구조라고. 그런 걸 우함수라고 하는데, 자, 녹색에 주목해봐. 그러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x를 대입한 함수값 마이너스 x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다며.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x를 대입한 함수값 fx는 물론 이 식이 y는 fx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fx는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는 f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지.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이게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암기해야 돼. 얘만 외우면 안 돼. 그래프를 하면. 알겠죠? 빨간색이 오늘의 핵심이야. 그 그래프가 생각나야 돼. 야, 근데 만약에 저걸 자꾸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걸 까먹었어, 니가.
이 식을 까먹었어. 그럼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면 니네가 이거를 살짝 증명도 할 수 있단 말이야. Y축 대괄호만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면 대입한 게 똑같겠네라고 좀 이렇게 좀 대입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되는 게 그래프고 그 다음에 공식이에요. 얘만 외우면 안 돼. 알겠지? 그래프가 우선이야. 자,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녀석인데 그래프를 좀 볼까? 이번에는 자,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어떤 그래프가 아직 니네가 접할 그래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있어. 다 쳐보자. 얘가 원점을 정확하게 지나. 얘 같은 경우에 자, 그랬을 때 똑같아요. 저거랑 x칸 떨어져 있는 애랑 마이너스 x칸 떨어져 있는 애 대입을 해봤지. 자, 그럼 여기가 x야. 그럼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x칸 떨어진 게 얘가 마이너스 x야. 그럼 대입을 했어. 그럼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대입을 했어.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자,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원점 대칭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점으로부터 이 지나는 점 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가 똑같고 이쪽 지나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정확하게 여기가 똑같게 돼 있어.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비슷하게 봤어 사실은. 점 대칭 이동할 때 이거랑 비슷하게 설명을 해줬었거든. 근데 얘는 마찬가지야. 대칭 이동이 아니라 지 스스로 대칭인 거야. 이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그냥 분석만 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죠? 근데 이건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자, 한번 봐봐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죠?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 그럼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어.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랑 정확하게 포개져. 상상할 수 있겠나? 획 돌리면 잡아 돌리면 포개진단 말이야.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이 아니지. 원점 대칭일 때는 얘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했지? 야, 그럼 말로 하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도가 아니야. 맞죠? 그럼 길이가 어디가 같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겠지. 길이. 자,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야, 그럼 생각. 얘가 2면은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관계가 만들어지죠. fx가 2였어. f-x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 등호를 만드는 시간. 그럼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아지지. 맞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똑같아서 언제? 기함수 관계일 때. 원점 대칭일 때. 알겠죠? 자, 요걸 따라할 수 있구나. 얘는 원점 대칭이야. 누가요? 기함수를 뜻하는 식이야.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이동이 아니라 지 스스로 너무 많이 먹었네. 내가 살짝 정리하겠어. 스스스 하지 마. 자, 어이가 없네. 자, 이게 뭐다?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자, 노란색 마찬가지로 그래프랑 같이 연결돼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그럼 요건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볼까? 자, y는 2x라는 그래프 있죠? 원점 지나죠? 이해되니? 야, 근데 참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원점을 기함수들이 무조건 원점을 지나지는 않아요. 알겠지? 내가 그래서 따로 뭐 언급 안 했잖아. 그냥 대칭에 대한 얘기만 했지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 안 했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굳이 그려봤더니 원점 지나는 것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나중에 얘기할 거야.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자, y는 2x는 원점을 지났는데 얘가 무함수야 기함수야를 한번 따져보자. 노란색 갖고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 무함수면은 노란색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저것을 만약에 무함수라면 저 표현에 우리 익숙해져야 돼. fx가 f-x라며. 그러면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fx는 2x지 지금. 그럼 f-x는 의미가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세요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지. 무함수가 되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며.
같아요? 11번이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의 성질을 만족하지 못해. 검증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란색에 의해서 검증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이 기함수가 될 수 있다면 자, fx가 2x인데 f-x가 f-x랑 똑같아. 마이너스 fx가 f-x. 자, 그러면 마이너스 fx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x 되죠. 둘은 같아요, 달라요? 얘는 같지. 아, 얘는 기함수. 노란색 만족했죠? 만족 못했죠?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수학할 때 이거 많이 쓸 거야. 연습이야, 미안. 맛을 보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야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 알겠지? 특정식 봤을 때 우함수지 기함수지 하는 거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자, 됐죠? 그 다음 거. 자. 제가 올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도형에 이동할 때 x는 a 기준 대칭 이동을 공부했죠. 공식 뭐였냐? x, y를 x는 a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러면 공식이 2a-x, 이거였죠? 뭔 얘기했어? 이상한 건 얘기해. 자, 이거였지? 자,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대칭 이동이 아니라 스스로 대칭인 거야. 어떤 그래프가. 자,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항상 시작은 마찬가지로 그래프다. 야, x축이 여기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보자. 자, 근데 얘가 어떤 x축, y축과 평행한 이 직선, x는 a라는 직선 기준으로 접었다가 피면을 포개져.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노란색 직선 기준 대칭이야. 오케이? 아까 y축인 거랑 좀 다른 거다. y축은 y축일 때만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지웠죠? 근데 얘는 x는 a라는 축 기준으로 그냥 대칭 스스로. 대칭 이동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얘도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a라는 숫자 기준으로 똑같은 칸수만큼 떨어져 있는, 좀 멀리 할까? 한 요 정도. 여기가 x 칸이라고 한번 해볼게. 야, 그럼 이쪽에 x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a에다가 x 더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x 칸 떨어져 있는 숫자가 있었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는 x 칸이야. 그럴 수도 있지. 자,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우함수 설명했을 때랑 똑같아. 접으면 포개진다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a 플러스 x를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a-x를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 접으면 포개져. 오케이? 접으면 포개져. 포개지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a 플러스 x를 대입한 함수값과 a-x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은 선상에서 만나 이렇게 표현되는 책도 있어. 알겠죠? 같은 높이에 떠있다 함수값이. 그러면 지금 말한 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f a 마이너스 x와, 자, 플러스 먼저 쓸까? 마이너스 먼저 쓰자. a 마이너스 x가 f a 플러스 x와 같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은 fx. 됐어요? 자, 일단 노란색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외우고, 얘는 조금 니네 입장에서 싫은 게 식이 하나가 떠있어. 그거를 좀 설명해 줄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a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물론 이것도 알아야 돼. 좀 생각. t로 치환하면 이거 x는 하고 정리하면 a 마이너스 t라고 되는 거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결국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x죠. x칸 같은 숫자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 그럼 잘 봐라. 동그라미 친 거 전체가 t인 거 맞니?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t가 되지. 맞아요? 그 다음 x 자리에다가 a-t를 대입하면은 ea-t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근데 이제 t는 잘 들어라.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t인 거고 관례적으로 마지막에 계산하고 나서의 최종 결과는 t 문자를 쓰지 않고 x 문자로 다시 바꿔줬어. 자, 왜 헷갈릴까 애들이? 대칭 이동과 대칭이 다르다고 했죠? ea-x 아까 내가 공식 거기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지. x는 a 대칭 이동의 그 ea-랑 똑같지. 그럼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공식이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 ea-x가 똑같잖아. 그렇지? 연결되어서 외워도 상관없는데 구분은 좀 치고. 알겠죠? 대칭 이동이 아니라 지 스스로 대칭이야. 따라서 이 두 개를 같이 외우시면 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선생님이 말할게요. 알겠지? 자, 그래프가 우선. 그 다음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간단히 한번 연습해볼까 우리? 여기다 쓸게. 자, F 해봐라.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식이 써있으면 해석해야 된다. 나중에 니네 고등학교 보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불어나죠. 잘 봐라. 해석해야 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아래 거야. 그래. 자, fx 그대로 있죠. 2a-x 자리에 4-x가 있죠. 그러면 4가 2a겠지. 그럼 a는 얼마? 2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x는 2 기준 대칭이야. fx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프 안 보여줬어요. 근데 x는 이 라인 기준으로 지 스스로 대칭입니다라는 걸 해석해야 돼. 조금 감이 오니 왜 이게 중요한 건지? 문제에 그래프가 없다니까? 이렇게만 적혀 있어. 가나다인데 가 해놓고 이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 해석해야 돼. 수능 문제 많은 게 가나다거든. 근데 가에 말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해석 못하면 못 풀어. 알겠죠? 자, 그러니까 꼭 하나 확인하시고. 자, 다음 거 하자. 자, 작년엔 이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할 거야. 순서가 자, 얘는 4번. 자, 야, 니네 살아오면서 주기라는 거를 들어봤니? 네. 주기. 네. 뭐래요? 공전주기. 그래,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지. 과학 시간에. 그럼 공전주기의 그 주기가 뭐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지. 이유. 그쵸? 그럼 두 바퀴 도는데 3년 걸렸으면 한 바퀴 1.5년이 공전주기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 주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어쨌든 똑같은 경로를 두 번 도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한 거지.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때의 그 사이클을, 한 사이클을 주기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주기도 같은 의미인데, 뭐 함수에서는 이 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 주기 함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잘 봐라. 자, 그럼 얘도 시작은 이거예요. 잘 봐. 니네 이거 그려본 적 있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니네가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짜증나는 게 가우스였지? 그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억이 나?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먼저. 완전히 나죠? 완전히 제가 기억나니? 반대편에도 있었지? 그 뭔지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식이 근데 내가 설명했을 때 있었죠? 이거 설명했을 때 이 식 그래프가 뭐였어? 어떤 식이었는지 기억나? 이게 네. 그거 지금 이게 중요한 이거 거야. X 이거. 가우스 기호는 이건데 이거 아니에요? 얘가 아니잖아. 네? 아 F 이거 X. 진짜? 뭐였어요? 이거 쭉 그려놓고. x 마이너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였어. 근데 지금 뭐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억나지? 요딴 식으로 생기가 그려보긴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럼 봐. 그때 그랬던 방금 내가 지운 그 식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였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럼 주기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그래프 모양이 점 빵꾸인데 그게 한 칸 뒤로 갔더니 점 빵꾸가 또 나타났지. 한 칸 뒤에 또 나타났고 한 칸 뒤에 또 나타났지. 반대편으로도 한 칸 가니까 똑같은 그림이 또 나타났지.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때의 사이클을 주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한 칸마다 발생했지. 그럼 이 녀석은 주기가 한 칸짜리인 주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격적으로 니네가 이게 체험을 한번 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수원에서 삼각함수 할 때 할 거예요. 아직 어렵죠. 삼각함수 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면은
겨울방학 때 할 거야. 자, 근데 지우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냥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하고 여기 숫자가 P고 여기 숫자가 한 칸이 P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한 칸 P니까 P씩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겠지. 자, 이해됐니? 한 칸이 P야? 그럼 이 녀석은 주기가 얼마예요? P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거를 주기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X칸만큼 떨어진 좌표를 하나 내가 설정을 했어. 그것에 해당하는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이 여기에 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얘가 현재 fx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잘 들으세요. 물론 이 그래프도 fx야. 자꾸 까먹었네. 자, 그러면 동일한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빨간색 요 라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였으면은 동일한 사이즈 x만큼 요막 여기에 점찍이겠지. 야, 그럼 생각. 이 빨간색의 칸수가 x잖아. 그럼 여기에 빨간색은 좌표가 얼마일까? p에서 x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p라고 하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그거를 대입했어. 대응점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게 그대로 직관적으로 어디로 따라가? 동일한 라인에 따라가겠지. 같은 높이에 떠 있을 수밖에 없지. 요 삼각형 합동이잖아. 이해됐니? 그럼 같은 높이에 떠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 더 표현해볼까? 여기도 똑같은 x칸을 딱 찍었어. 그럼 여기의 좌표는 x 플러스 2p겠죠. 이해됐니? 그럼 얘도 동일한 패턴에 의해서 대입하면 동일한 라인에 생기게 되겠지. 그럼 지금 말한 것만 한번 써보자. 얘는 의미가 fx죠. 얘는 fx 플러스 p죠. 얘는 fx 플러스 2p죠. 자, 그럼 표현은 안 했지만 여기도 x칸 떨어져 있는 거 찍어서 대응하는 거 찾아보면은 fx 플러스 3p겠죠. 여기 안 그랬지만 대입해가지고 또 찾으면 x 플러스 4p겠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칸만큼 떨어져 있는 거 딱 찍었어. 얘는 x 마이너스 p지. 마이너스 p 플러스 x. 마이너스 p에서 x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하기잖아. 순서만 바꾼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대입하면은 같은 높이에 떠 있겠지. 그럼 뭐도 돼? f x 마이너스 p랑도 함수값이 다 똑같지. 네,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래프가 우선이야. 항상 얘기한다. 지워버리지만 그래프 우선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주기함수라는 거를 식을 만들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fx는 fx 플러스 p라는 거를 제일 많이 써. 그게 여기 있지. 얘네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형, 얘는 얘하고만 같은 게 아니라 얘랑도 같잖아. 얘랑도 같잖아. 잘 봐. 함정이 있어. fx는 fx 플러스 2p랑 같다면서. 근데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p가 주기예요.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녀석을 주기함수라고 부르려면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x 뒤에 붙어있는 2p가 주기니? 아니지. p가 주기지. 자, 말장난하는 거 이렇게 잘 들어. 얘랑도 같잖아. 그럼 뒤에 붙어있는 숫자 3p가 주기라고 부를 수 있어? 아니지. 답은 얼마야? p잖아. 그럼 규칙을 참 얘기하고 싶은 게 이 p가 주기가 아니라 걔를 2로 나눈 게 주기지. 3p가 주기가 아니라 3으로 나눈 게 주기지. 답이 p잖아 지금. 오케이? 하나만 더 써볼래? 얘랑도 같다며. 그러면 fx랑 fx 마이너스 p랑 같다며. 근데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마이너스 p가 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나눈 게 주기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라고 한 얘기는 일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 시간 잠깐 얘기해보자. 일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별일 없으면 이걸 써먹어도 돼요. 근데 별일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별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 예외가 있다. 정확한 얘기예요. 예외가 있어. 지금 내가 말한 게 내가 뭐냐고. 이걸 왜 물어봐? 언제
자, 얘가 있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이거야. 야, 얘랑 얘랑 같은 게 사실 주기함수를 뜻하는 게 맞아. 왜 주로 이거를 쓰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반적으로 자, 이거 하나 더 써줄게. 주기가 P짜리인 주기함수를 빨간색으로 써요. 근데 아닌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주기함수를 뜻하는 식이 맞아. 왜? 두 개 같다고 써놨잖아, 위에다가. 주기함수야. 근데 질문은 얘네가 위에 있게 이게 안 써있어. 아무것도 없고 이 관계식만 써있어. 오케이? 아니면 이것도 없다 쳐. 얘만 있다 쳐. 그럼 이것만 보고 x 뒤에 있는 이 p가 주기라고 선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함정이 뭐예요? 공부 대충 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한다. 뒤에 붙어있는 p를 주기라고 생각하면은 100%는 아니야. 왜?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게끔 나와. 그럼 뭐 어떻게 주냐면 일단 가나라 문제 많이 있다 했죠 아까? 그럼 가족분의 얘기 써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보 같은 애들이 주기가 p구나.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케이스 때는 안 돼. 그러면 이 녀석이 p가 주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밑에 또 줘. 맞다면은 확인해서 바로 적용하면 되고 주기가 아니라면은 니네가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좀 더 어렵게.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요거를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일단 니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건 외워야 되는데 뒤에 있는 p가 무조건 주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2p, 3p, -p 이런 식으로 p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정수가 곱해져야지 얘들아. 그럼 잘 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게. fx는 fx 2p, 3p, 4p, -p, -2p 자연수가 아니야. 정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그 정수를 n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도 되겠죠. 문 열어봐. 프리뷰까지 했어? 네, 프리뷰만 나왔어요. 그래서 가려고? 또 안 보내려고? 네? 프리뷰까지 해야지. 예. 집에서 해. 예. 해서 보내. 그때까지. 다음. 자, 계속하자. 자, 그러면 뒤에 꼬라기 붙어있는 내가 지금 떠든 게 핵심이 뭡니까? 뒤에 붙어있는 얘를 주기라고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때 여기에서의 주기는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np를 n으로 나눠줘야 되지. 알겠냐? 자, 그래서 공식화하면 원래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p가 주기라고 알려주면은 그냥 무리 없이 이 빨간색 식을 적용해서 풀면 돼.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자꾸 왜 펴? 쓸쓸 덮었어요. 그러냐? 자, 덮어놔 상관없어. 안 돼요. 됐다. 그거 오늘 안 써, 이제. 그럼 덮어.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써줬지 얘들아. 근데 하나 더 있다. 얘처럼 식이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거 말고 잘 봐. f x 마이너스 2분의 p하고 f x 플러스 2분의 p하고 이것도 주기함수를 뜻해. 네, 왜 되는지 확인해보자. 아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했니? 동그라미 친 걸 치워내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어냈지. 근데 얘도 계산 과정이 똑같아. 잘 들으세요. 이해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p를 t라고 치환해보자. 이게 t야. 알겠니? 자,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x는 하고 정리하면 t 플러스 2분의 p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럼 여기 있는 x는 여기 x 같은 뜻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x t 플러스 2분의 p를 집어넣으면 자 말로 할게. 좌변은 ft가 되지. 우변은 t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2분의 p지. 맞냐? 그럼 t 플러스 p지. 그럼 ft는 f t 플러스 p지. 아까 맨 마지막에 t를 뭘로 바꿨어? x로 바꿨지. 이건 관례라. 그래서 fx는 fx 플러스 p로 바뀌지. 결론 뭐예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같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중요성은 얘는 얘가 더 중요해. 얘는 바꾼식, 얘가 사실 얘는 바꾼식이구나. 별표식이 중요하다 했잖아. 두 개 다 중요한데 얘가 더 중요해. 대체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써.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자, 문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 야, 2분의 p가 어쨌든 숫자 아니겠습니까? 2분의 p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봐라. 모양이 비슷한 게 있어.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이 좀 헷갈려. 왜? 순서가 뒤집어져 있죠. 근데 얘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x는 a 스스로 대칭. 얘는 주기함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연습해볼게. 구분지 있는 거 알려줄게. 자, 이거 고3들도 못해. 잘 봐. 이거랑 이거랑 구분을 진짜 몰라. 이거 두 개가 제일 헷갈려. 일단 처음 했을 때. 그럼 보면서 하자. 우리 답안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a-x, a 플러스 x잖아. a 대신에 이거 들어갔지? a 대신에 이거 들어갔지? 그러면 얘는 x는 a 지 스스로 대칭이야. 그럼 요거 조심해야 돼. 야, x 뒤에 있는 숫자가 주기냐? 일반적으로 p라고 했어요. 주기 p인 거. 그러면 꼬랑지 붙어 있는 2분의 p가 주기가 아니죠? 뭐가 주기예요? 이게 주기가 되려면 무슨 숫자 곱해야 돼? 2 곱해야 되지. 따라서 얘는 주기가 2가 아니라 2 곱하기 2를 대줘요. 그래서 4인 주기함수. 자, 그럼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x는 a 대칭은 차이점 뭔지 알겠니? x가 선생님 얘는 뒤에 있고요. 얘는 앞에 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x에 주목해봐. x 앞에 부호가 반대야. 얘는 x 앞에 부호가 똑같아. 자, 플러스다가 아니라 x 앞에 부호가 반대야. 얘는 x 앞에 부호가 같아야 되지. 주기함수일 때는 부호가 같아. 선 대칭일 때는 달라. 구분 지은 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고3 때 여러분 하자. 알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보면서 하면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는 누굴까요? 이거 플러스 잘못했다. 이거는요 주기함수. 얘는 뭘까요? 주기함수. x 앞에 부호가 같죠? 아이고 마이너스가 미안하다. 마이너스네. 주기함수. 얘는 주기함수야. 왜? x 앞에 부호가 똑같지? 네. 그렇지? 주기함수야. 주기는 얼마일까? 주기냐 2죠. 왜 마이너스 2지? 왜? 우리 마이너스 2죠. 뭘까요? 마이너스 2요. 잠깐만요. 곱하기 2 하는 거잖아. 어? 아니, 이거가 유형태잖아. 네? 뭐였지? 4. 그래. 4잖아. 아니, 아까 곱하기 2 했잖아. 맞아, 곱하기 2 해야 돼. 이게 2 곱해야지 주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뒤에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주기가 아니라니까. 이 형태일 때는 뭐라고? 얘는 나누면 얘는 곱하고. 어디를 나눠? 얘는 나누잖아. 어디? 얘는. 이거? 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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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주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그럼 이런 형태일 때는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주기가 맞아. 좌변이 fx는 하고 정리되어 있으면 돼. 오케이? 근데 얘는 fx는 형태가 아니잖아. 그 말은 노란색 형태를. 그럼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 2분의 p가 주기가 아니지. 왜? 주기를 p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주기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p로 바뀌죠. 2를 곱하면 p로 바뀌죠. 맞냐? 답을 내기 위한 공식을 만든 거야. p가 되려면 여기에다 2 곱해야 되죠. 2분의 p에다가. 2분의 p. 그래서 아까도 이거 풀었을 때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 2에다가 2를 곱해서 주기를 찾기. 그러니까 식의 형태에 따라 좀 달라. 이 형태일 때는 특별한 문제에 언급이 없으면 그냥 꼬랑지 붙은 숫자가 주기가 돼. 물론 찾아야 된다 했어. 근데 이런 형태일 때는 계산을 한번 해줘야 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작년에 저걸 왜 안 했냐면 뭐 작년에도 가우스 그리드가 안 했겠네. 했는데 그때는 주기함수에 대한 내가 언급을 안 했어요. 자, 다음 저기 아까 4번이었나? 그러면 5번 하자. 야, 대칭 이동에 A, B 점 대칭 이동 있었죠? 그럼 얘도 있어. 차이점을 더 느껴야 돼. 대칭 이동이 아니야. 지 스스로 대칭인 거야. 점 대칭. 자,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 하나 그려.
자, x축이에요. 그때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건 나중에 미적도 되는 거예요. 3차 함수예요. 저거 3차 함수, 3차. 안다고? 들어봤어. 아는 척. 4차도 있잖아요. 4차는 이거 5차도 있겠죠. 100차도 있겠죠. 1억 차도 있겠죠. 제 말인 거 맞아요. 초딩도 알겠다. 있어요? 튜딩은 몰라요. 진짜 있어요 이런 차? 한번 만들면 만들 수 있지. 4차는 나 배우잖아요. 그림 안 그려서 모르겠다.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4차는 배우잖아요. 이게 1억 번 꼬여있다 생각하면 돼. 하나 둘셋넷 다섯 무한차가 모르면서 모르겠다. 자, 개똥만 소리 하지 말자. 이거 몇 번 하고 점점점 무한치 않냐? 100차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살지 마. 선생님이 그리시는 제일 크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무조건 공부하면 5차, 6차 이런 것도 나와. 4차까지 배우지 그 않아요? 이상은 안 나와. 1차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보 하나 둘셋 이거 한 3번 더 그리면 돼. 6차? 두번 6차는 하나, 둘, 셋, 이거. 오 이렇게 생겼나 보다. 둘셋 16번이요. 무조건 돼, 나중에. 이거 쉽지 않고 무조건 영재반이세요? 훌륭하십니다. 쉽지 않아. 자, 그럼 보자. 어떻게 확인하는지 얘기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자, 그럼 똑같이 어그로 보지 말고 잘 들어. 그럼 A에서 똑같이 x 값만큼 갔어. 반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x 값만큼 갔어. 그럼 여기의 좌표는 a 플러스 x고 여기의 좌표는 f고 a 마이너스 x이고 문제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값 찾아보세요. 대입했어요. 그럼 이게 f a 플러스 x 이거 이해되니? 대입했어요. 얘가 f a 마이너스 x 이거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면 점을 찍었다? 점을 찍었다? 그럼 아까 원점 대칭하고 비슷한데 이 녀석이 a, b라는 점 기준으로 대칭이면 이렇게 그은 거랑 이렇게 그은 거랑 길이가 마찬가지로 똑같아. 아까 기함수랑 좀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자, 그럼 이거 뭐지? 대칭 이동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걸로 얘기했거든. 점 갖고 했어요. 점 갖고. 그러면 네가 얘기했었던 내분점 내분점 증명공식 그림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봐. 닮음에 의해서 가상의 삼각형을 하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내부에 평행선이 되다 보니까 1대1 중점 연결점이가 성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아. 당연히 x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에도 중점 연결점이가 성립하다 보니까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랑 똑같아. 닮음에 의해서 1대1.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랑 사이즈가 똑같다며. 일로 와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되지. 이해됐니? 이거를 관계시켰을 거야. 자, 그럼 관계식이 잘 들어라. 여기다 쓸게. F A 플러스 X랑 마이너스부터 쓸까? F 마이너스 X랑 F A 플러스 X랑 더해서 중점이 B라네. 나누기 2한 게 B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왜 끽끽 소리가 나지? 무슨 나는 거야? G야 이게 G. 잘못 들었나? 제가 갑자기 G가 너가 너 많이 보셨어. 바퀴벌레가. 자, 잘 봐. 어떻게 되냐면 공식은 이렇게 보통 안 쓰고 여기는 이를 넘겨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fa-x 플러스 fa 플러스 x는 이 b 이게 공식이야. 알겠죠? 그럼 머릿속에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가 원래 분모에 있던 애. 왜? 중점이라서. 내가 말하고 잘 들어야 돼. 이가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중점이라서요. 이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게 이거고 하나 또 있어. 같이. 자,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으니까 빨리 얘기할게. a-x를 t로 치환해. 외울 게 참 많아요. 자, x를 하나 정리하면 a 플러스 t죠. 아까랑 계산 똑같아. x에다가 a 플러스 t를 대입하면은 이 a 플러스 t가 되죠. 자, 아까 이전에 있던 거죠, 딱 이전에. 내 말이 그만해요. 자, 그래서 대입하면은 f. 잘 봐. f. 이거 ft가 되지 그러면. 그다음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D. 잠깐만. 이거 계산 잘못됐다.
말을 빨리 읽고 또 틀려. 그리고 x는 정리하면 a-t잖아. 뭐야? 플러스가 아니지.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입하면은 2a-t가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f 2a-t는 2b가 되죠. 물론 맨 마지막에는 t는 아까랑 같은 과정에 의해서 x로 바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보이냐? 아래게 더 중요해. 당연하죠. 근데 위에 것도 중요해. 자 이해되니?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근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f 아, 치고 치환. 치환 동그라미 치환 동그라미 치환. 그럼 ft로 바뀌죠. x는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 또 대입. 그러면 2a-t가 되지. 그럼 t를 x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뒤에 정리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또 봐. 이거 진짜 20번은 봐야 돼. 자다 일어나서 야 a, b 대칭 뭔지 얘기하고 자. 그랬을 때 대답하고 자. 그 정도는 해야 돼.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냥 기초 중에 기초야 나중가면. 근데 고3 현실은 고3들도 잘 몰라. 저희도 몰랐는데. 다 외우면 고3을 뛰어넘는 거죠. 그럼 일단 모든 부분 확보. 모든 부분 확보. 자 그럼 봐봐. fx 플러스 f 자 6 마이너스 x는 8이라고 적혀 있었다 쳐보자. 기억 내역 디귿 조건 써야 했는데 기억 조건이 이거였어. 그럼 해서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죠? 2a가 6이니까 a는 얼마야? 3. 2b가 8이니까 b는 얼마예요? 4. 그럼 이 식은 그래프가 안 좋아져요. 하지만 3,4라는 점 기준으로 지 스스로 대칭이라는 뜻이야. 알고 나면 쉬워. 근데 외워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가 왜 튀어나왔어요? 중점이어서 나누기 이렇게 되는데.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대학교가 몇 학번인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몇 학번이에요? 안 알려줘. 학번 여러분들 부모님이면 아마 90년대 대학 가셨을 것 같은데 아마 90년 초반? 80년 후반? 그치? 근데 부모님이 수능 보고 대학 가신 분은 없죠? 좀 몰라요? 모르지. 안 물어봤지 그럼? 보고 내가 좋은데. 어? 수능 보고 대학 그냥 가셨다고? 수능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럼 뭐예요? 대학 수능 보고 가셨대?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럼 90년 초반, 94학번, 95학번 이런 식이겠네. 선생님이 선생님 94년도에 생겼어. 대학 그게 몇 년? 요즘 몰랐어요. 수능 몇 번 봤는지 여쭤봐봐. 두 번 봤으면 수능 1세대야. 이수예요. 전설의 1세대야. 한번 안 보셨대요. 한 번도 안 보셨다고? 왜 말 바꿔 갑자기? 아니 한 번을 안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셨대요. 재수인가? 아니 그냥 안 가려다가 한 번 안 보시고 다음에 보셨대요. 왜 흑역사를 얘기해 나한테? 그래서 완전 잘 봐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럼 수능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봤다는 얘기. 그럼 95, 96년 이때 보셨나? 어쨌든 수능 1세대. 몇 살 때 봐요? 여기 편집해 주세요. 개인전 뭐. 그냥 몇 살 때 봐요? 고3 때 보지. 그냥 20년이에요? 아 니네? 아 엄마 20 그럼 20몇 플러스인데요? 엄마 태어났는데 아니 잠깐만 근데 그럼 그 시사를 저는 모르고 잡혔어요. 본고사라는 걸로 봤어요. 그냥 대학교 가서 선지원 후시험. 뭐야? 지금은 선시험 후지원이잖아. 뭐예요? 수능을 보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잖아. 떨어지면 빡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 무조건 재수요? 그럼 무조건 그 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난 너무 옛날에 나는 잘 모르는 선생님 그때 초등학생 때야. 오 근데 저 때는 아마 내가 들은 바로는 전기 후기 이렇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뭐 이때도 선지원 후시험이야. 첫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저 지원하고 시험을 봐요. 본고사.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후기에 지원하고. 그럼 이때도 떨어지면 재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수능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게 내년에 다시 가는 거죠. 재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고사가 왜 없어지고 수능이 만들어졌냐면 본고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심하게 어려웠어요. 본고사는 대학에서 보는 수능인 거야. 그럼 그 시험은 출제를 누가 해요? 대학 교수들이. 그럼 굉장히 어렵겠지.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좀 학교별로 좀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 차이점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수능인데 왜인걸 수능도 너무 어렵지.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능 문제 역사가 다 실려있어요. 니네가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 PDF 파일로 다 있어요. EBS가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퍼왔어. 오 자, 이거는 94년도 수능 문제. 오. 생긴 첫 태시야. 수능 첫 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나왔다. 잘 봐라.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도전해보자.
수많은 마침 맞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 니네 부모님을 끼워야 돼. 한 글씨가 안 틀리고 그대로 풀어봐요. 잘 봐. 수능 문제가 있네. 물론 이 식은 y는 fx예요. 아이고 써줬구나. 자, 해서 그리고 x는 0하고 x는 4. 그리고 이건 뭔지 알지? 직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 자, 선생님의 가나다식으로 조건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얘는 뭐 그런 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고 일단 해석을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그럼 계산. 이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4가 2A니까 A는 2점. B도 2죠? 그래서 B도 2점. 4가 2B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해석했을 때 2,2 기준 점 대칭이라는 뜻이야. 누가? fx. 다음에 4. 자, 이해됐어요? 됐니? 그 다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봐. 그림이 지금 이 문제도 안 그려져 있었어. 그럼 그려볼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번 그려볼게. 야, x는 0은 뭐야? y축이지. 알잖아. 네. 그 다음에 x는 4는 여기쯤 4라고 해보자. x는 4. 이건 x는 4. 그리고 y축, x는 여기 y축이잖아.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있잖아. 근데 문제는 fx가 2,2라는 녀석 기준으로 대칭인 건 아닌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요, 못 그려요? 못 그리죠. 근데 확실한 건 2,2 기준 대칭이니까 자 2가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점 기준으로 어떤 그림이 막 그려지긴 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형태를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점대칭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예시가 이런 거야. 점대칭은 아까 말한 대로 원점대칭하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뜯었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잡아 돌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포개지게 돼 있어. 확 돌리면 포개진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여기를 지나긴 할 것 같은데 저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져야지만 이점 기준 대칭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럼 돌렸을 때 포개질 수 있는 그림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잘 봐라.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면 얘를 이렇게 잡아 돌리면 포개져야 되는 거지. 야, 그럼 상상해봐. 얘를 180도 돌렸어. 그럼 이쪽에 물감이 어떻게 묻어야 돼? 파란색 물감이 묻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묻어야겠지. 그치? 그치요? 예. 몇 조원인가요? 잘 보세요. 그렇지요? 공산이 됐을 때 예시로 하나만 그렸지만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요 점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걸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내가 아까 저 말한 저 아이디어에 의거해서 그렸잖아.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노란색 두 개랑 흰색이랑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넓이를 계산하세요.로 모양이 바뀐 거야. 자, 계산해볼게요. 야, 잡아 돌렸을 때 그대로 포개진다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색칠한 부분 중에 요 부분만 다리미처럼 생겼는데 얘를 탁 잘라가지고 잡아 돌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 정확하게 싱크가 맞게끔 발라보겠지. 잡아 돌렸다면서. 그럼 선만 돌리긴 했지만 둘러싸인 부분도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빗금친 부분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 하나로 바뀌죠. 답판이죠? 그래서 4 곱하기 2가 된다. 여기 절표가 2였잖아. 쉽죠? 되게 이지. 뭐가 심오하지 않냐? 생각보다 간단해. 간단한데 이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니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해야 돼. 경험하면 했다. 수능 문제 풀어본 게 우리 지금 나랑 수업하면서 처음이잖아. 진짜요? 알겠지? 처음 풀어줘. 뭐 문제집에 있는 게 교육청 기출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훨씬 어렵지 않아. 그때 그 시절의 문제가 다 이랬어. 모든 문제가. 자, 이해는 되니? 해보니까? 자, 이제 경험을 좀 했고요. 자, 다음 몇 개 안 남았어? 2개만 하면 돼. 야, 우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2차 함수 때 처음 공부했죠?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니네가 나중에 선행을 나가보면 2차 함수만 쓰지 않고 아래로 볼록이 어떤 의미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랬잖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그랬잖아.
나중에 공부하는 함수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또 공부해. 그럼 그런 그래프의 형태는 2차 함수가 아니어도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죠? 근데 내가 아까 막 그려놨던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야. 아래로 볼록이면 무조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끝이야. 위로 볼록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만 해. 근데 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잖아. 이런 거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야. 이게 부르지 않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을 우리가 수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보자. 근데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이 설명 방식이 똑같아요. 블록처럼. 그래서 위로 볼록만 설명해주고 아래로 볼록은 말로 그냥 글씨로만 써주고 봐. 봐라. 야, 위로 볼록 그래프를 알잖아. 자,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쳐보자. 그림을 좀 그리다 말았어요. 그럼 여기가 2차 함수 기준이면 얘가 뭐 꼭점이겠죠? 2차 함수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여기 이거를 그냥 fx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처럼 임의의 점 두 개를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점에 x좌표를 a라고 하고 자, 요 점에 x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입한 함수값이 당연히 fa겠죠? 대입한 함수값이 fb겠죠?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를 표시할 거냐면 a와 b에 정확하게 중점을 찍어볼게요. 그럼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도 되냐? 중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것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도 존재하겠지. 그럼 걔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야, 근데 이거는 지금 x 좌표의 중점이죠. 중점이죠. 그러면 아까 녹색이 함수값이잖아. 그럼 함수값에 중점도 한번 표시해볼게. 중점이면 정확하게 가운데 점이니까 요거겠지. 야, 그럼 이거는 10을 어떻게 표현할래? 어떻게 표현할래? 함수값의 중점이라고 했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반을 나누면 되지. 숫자에 대한 함수값. 자, 따라서 2분의 fa 플러스 fb라고 할 수 있겠지. 야, 근데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돼. 잘 봐라. 주황색은 x값의 중점을 대입한 함수값이지. 녹색 써놓은 거는 함수값의 중점이지. 가운데 점이지. 누가 더 커요? 그림상에서 보니까 주황색이 더 위에 있죠. 주황색이 더 크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관계식을 써보자. 이 그림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건 누가 더 커? 주황색이 더 크지. 그러면 f 2분의 a 플러스 b가 함수값의 중점이 f a 플러스 fb보다 더 크다. 이게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마찬가지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죠? 일단 특징은 뭐죠? 둘 다 중점을 찍었네. 얘는 뭐라고 했어? 함수값의 중점. 함수값. 수냐, 수시냐? 나도 모르겠다. 함수값 맞아. 맞아. 그럼 얘는 미안. 함수값의 중점은 얘죠? 자, 얘가 주황색이잖아. 그럼 중점을 대입한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x 값의 중점이죠. 그 녀석을 대입한 함수값이지. 외울 땐 이렇게 외우면 돼.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크다. 식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해. 다 외워야 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도 할 수 있겠니? 아래로 볼록은 어떻게 될까? 부동호가 반대야. 반대. 그래서 따로 증명 안 하고 과정이 얘랑 똑같아가지고. 자, 근데 또 수능 얘기를 잠깐 해보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컨셉이 어떠냐면 이거 중점이죠. 얘도 대입한 게 중점이죠. 그럼 얘는 좀 공식이 제한적이라는 걸 좀 느껴야 돼.
중점일 때만 성립하는 것처럼 써놨지. 하지만 근데 처음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 맞아. 맞는데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왔어. 얘가 중점이 아니야. 얘가 중점이 아니야. 어떻게 나왔냐면 자 써줄게. 중점이라는 얘기는 우리 내분점 중에 중점을 1대1 내분점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얘는 1대1 내분점이죠. 자, 얘도 당연히 1대1 내분점이죠.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왔다. 심지어 모의고사는 뭐도 나오냐면 증명도 나와.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하지 못한 공식을 증명하시고 가. 빈칸 채우기. 근데 그 증명 과정이 고등과정에서 공부한 지식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요새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많이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야,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이 이걸 몰랐겠니? 당연히 알았겠죠. 그쵸? 근데 이걸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새롭게 증명하시는 문제가 2단계에 나왔어요. 진짜 나도 보고 기가 막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중점이 아니라 내분점. 그냥 내분점. 중점이 아니야. 내분점은 내분점인데 1대1이 아니라 뭐 3대2, 5대3 이런 식으로 n/n 내분점. 그거랑 함수값의 중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함수값의 1대1 내분점이 아니라 함수값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n/n 내분점. 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해가 나왔어. 위로 볼로 기준으로. 정답은 뭘까요? 없어요. 똑같아. 뭐야? 근데 이 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는 거를 증명하는 게 쭉 엄청나게 긴 식으로 나왔어. 근데 그거를 다 써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말로 줄여서 쓴 건데 수능 문제에서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 내분점 공식 알지? 그 식을 표현해서 장황하게 문제를 써놨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한 거야. 안 했던 게 나오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설명 과정하고 유사하게 나왔어. 그래서 조금 열심히 공부했다면 물론 좀 힘든 문제이긴 했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출제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내 생각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중점이나 내분점 그냥 중점이나 1대1 내분점이죠. 1대1 내분점이나 1대1이 아닌 내분점이나 다 성립한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2쯤 돼가지고 되면 교육과정 한 바퀴 돌고 학원 다니거나 그러면 수능 준비도 이제 슬슬 하지 않겠어요? 좀 진도가 더 빨리 나갔다면? 그럼 수능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기출문제 풀어보지. 우리 내신 대비할 때는 사실은 니네 학교 4개년 기출 많이 풀잖아. 그걸 왜 하는지 알아? 시험 들어가려고. 경향 분석이야. 그래, 경향 분석이야.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과거에 배웠었던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게 나와 있어요. 수능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게 출제가 돼 있어요. 근데 뼈대가 어디서 출발해?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얘는 중점일 때만 쓸 수 있어요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를 알아서 이때 시험 본 애들은 모의고사 본 애들은 중점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나 그 해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니네 인생이 걸린 거라니까. 그 해나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거를 써먹는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면 2년 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과거에 니네가 배웠었던 출제 문제들을 풀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니네가 공식화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바로 전에 건 안 나와요? 나와요. 1년 전부터 수능은 그 전에 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짜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 전에 니네 선배들이 니네 선배가 아니겠죠. 이거를 시험 본 그 전에 선배들은 이걸 몰라. 안 풀었으니까 재수를 하진 않는 이상.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은 이걸 경험을 했어. 그럼 그 해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어. 출제 문제. 단순히 근데 이런 거 나왔구나. 뭐 어려우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지. 뭐 그런 게 아니야. 진짜야. 알겠어? 새로운 지식 습득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편법일까? 아니에요. 교육과정상에 다 있는 거야. 그 데이터가 지금 계속 니네가 선배들이 누적하고 있어. 저기 쌈박통이 버리잖아. 알겠지? 저기는 아까 보니까 막 커피 마시고 장난을 저 잠깐 음료수 마시고 올까요? 너무 고유해요. 자, 거의 다 했어. 진짜요? 다 했어, 조금만 더. 다 했어. 요거 급해? 잠깐으로
손? 뭐 배웠어? 응. 아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잠깐만요. 아니야 다 했어 다 하고. 안 돼요. 저요? 자 하나 남았어. 안 돼. 자 지금 위로 블록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할 거야.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은 어떻게 되냐면 야 오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사실 알겠냐? 이거 내가 이런 역사를 왜 얘기해 해주겠어.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은 여기다가 쓴 노란색 식에서 부등호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꾸면 된다. 자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엔 안 했던 내용으로 잘 봐. 얘도 위로 블록 얘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 잘 보세요. 위로 블록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선생님이 점을 3개만 찍어볼게. 하나, 둘, 셋. 자, 좌표는 아직 모르겠어. 자, 이렇게 표현만 해볼게. 자, 잘 들어라. 이번엔, 자, 이거는 문제집에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이것도 수능 기출. 니네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책에 안 나와 있어. 이것도 사실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책에 없는 내용 수준이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도 잘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나와. 자동으로 이렇게 성분하는 거구나. 자, 그럼 생각. x좌표, y좌표 있고 이 녀석을 fx라고 하면은 함수값들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은즉슨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노란색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기울기 계산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이어봤을 때 파란색의 기울기도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빨간색의 직선의 기울기도 계산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세 개의 직선이 다 기울기 양수지. 그럼 기울기 숫자가 누가 제일 크냐? T. 네? 기울어진 숫자, 기울기 노랭이. 노랭이가 제일 크죠. 노랭이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커? 빨강이죠. J. 그럼 파란색이 제일 덜 기울어져 있죠. 그럼 기울기는 노랑, 빨강, 파란색이지. 이해되니? 자, 기울기의 대소관계가 노란색 기울기와 그 다음에 누가 커? 빨간색과 제일 작은 게 파란색이지. 기울기의 대소관계가 이해됐냐? 그러면 세 개를 좀 구분 지어보자. 노란색과 빨간색 비교해볼게요. 노란색은 세 개의 점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두 점을 이은 거지. 빨간색은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얘 하나고 그 다음 점을 이었죠. 근데 실제로 기울기가 누가 더 커? 가장 왼쪽에 썰려 있는 두 점을 이은 노란색이 가장 크지. 그럼 생각.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빨간색이 더 가파르잖아. 그럼 비교해봐. 빨간색은 제일 왼쪽 점하고 제일 오른쪽 점 연결했죠. 물론 제일 왼쪽 기준으로 바라보면 빨간색은 제일 왼쪽 점 하나를 지나가. 근데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쏠려 있는 두 점을 연결했지. 그럼 왼쪽 기준으로 바라보면 파란색은 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점들만 연결한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노란색은 제일 왼쪽에 있는 점들만 연결했지. 상대적으로. 파란색은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만 연결했지. 근데 기울기가 누가 제일 커? 노랭이가 제일 커. 그럼 순서 잘 봐. 노란색과 빨간색은 제일 왼쪽에 있는 점 지나가. 그 다음에 하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 점 연결한 애가 그 다음으로 커. 이 점마저 포기한 점 지나간 애가 제일 작아. 그럼 결론은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기울기는 왼쪽에 있는 점을 지나가는 애를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가 제일 커. 언제? 위로 가서. 제목도 안 써. 위로 볼 때. 알겠어요? 조금 어렵죠? 이게 수능에 나온 거야.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 오래됐거든. 이거 계속 나와. 지금도 나와. 지금 고3 선생님들도 수업하셔요. 그래, 니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도 나오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말로 써줄게. 가장, 자, 왼쪽이 치우쳐져 있는. 처냐? 처냐? 헷갈린다 갑자기. 처지. 맞지? 치우어쳐. 는 아니고. 맞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국어를 잘 못해. 기울기가 가장 크다. 기울기 거꾸로 기울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왼쪽에 쏠려있는 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쓸수록 기울기가 어떤? 더 커. 자, 그럼 저만 한번 연결해볼까? 자, 이번에 4개를 찍었어. 야, 말 들어. 제일 왼쪽에 쏠려있는 점이 이거지. 그럼 얘네 2개 연결한 노란색이 가장 기울기가 가파라.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이 누구야? 이 점 하나 포기하고, 자, 빨간색이겠다. 이렇게 연결한 게 그 다음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누가 커? 제일 왼쪽 점하고 제일 마지막 점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커. 기울기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제일 기울기가 덜 가파른 건 누굴까? 가장 오른쪽에 쏠려있는 2점 연결한 이 흰색이 가장 덜 가파른 거야. 왼쪽에 쏠려있는 점을 만나고 지나갈 때가 제일 기울기가 커. 왼쪽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큰 경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헷갈리는 게 이거야 사실. 해볼래? 얘랑 연결하고 누가 제일 클까? 잘 봐라. 두 직선 중에 누가 기울기가 더 클까요? 왜? 평행한 것처럼 그려놨는데 똑같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 않나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페이크. 그때마다 다른데 이건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게 좀 불가능해. 좀 편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좀 맞는 건 아닌데 일단 제일 정확한 건 잘 봐. 이거 왜 헷갈리는지 알겠어? 야, 내가 아까 얘기한 걸 잘 들어야 돼. 왼쪽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는 애가 기울기가 가장 크다고 했지. 그럼 얘가 무슨 함정이 있냐면 야, 이 점보다는 이 점이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좀 잘 들어. 이 점보다는 이 점이 왼쪽에 있으니까 우월해. 근데 왼쪽에 쏠려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 기울기가 큰 거잖아. 그럼 문제는 반대편에 있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봤을 때 만일 이 점이 이 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때는 이 직선이 무조건 기울기 큰 거야. 왜? 두 점끼리 비교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직선이 다 점이 왼쪽에 있잖아. 근데 얘는 문제가 요 점하고 요 점은 누가 더 왼쪽에 있어? 얘가 더 왼쪽에 있죠. 그러면 1승 1패지. 굳이 따지면. 일로 와봐. 노란색하고 파란색, 빨간색 비교해봐. 얘는 비겼죠? 같은 점이 있지. 1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니? 얘랑 얘는 얘가 더 왼쪽에 있지. 그럼 노란색이 1무 1승이지. 그럼 빨간색보다 큰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어? 그리고 자 얘도 한번 얘기해봐. 얘랑 비교해봐. 얘는 이쪽 점은 위치가 똑같으니까 비겼어요. 근데 이 점하고 이 점은 얘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더 커. 그래서 주황색이 1승 1무.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큰 거야. 근데 얘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 1승 1패지. 비겼지. 그럼 3차전 해야 되지. 3차전 못했잖아 아직. 그러니까 둘은 비겨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 승패를 몰라. 대충 비슷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이게 수능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